옛날 옛적 대전의 깊은 산속에는 금빛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금비라고 불렀습니다. 금비는 사람들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대전의 자연을 지키며 지혜롭게 산속 생명들을 보살폈습니다. 금비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산은 깊고 길은 험해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나무꾼 성진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진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금비의 도움으로 무사히 산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에 폭우가 쏟아져 성진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무려 7날 7밤을 헤맸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성진이 쓰러지려는 순간 눈앞에 황금빛이 번쩍이던 이 금비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나는 대전의 금비 수호자이다. 그대는 내가 지켜본 의로운 사람 중 하나로 어딘가로 이끌려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금비는 성진을 다독여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자 성진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금비는 성진에게 특별한 약초를 주며 약속했습니다. 이 약초는 그대의 어머니를 건강히 되찾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이 위험에 빠지면 이 약초에 씨앗을 심어라. 내가 그대를 도우러 갈 것이다. 성진은 금비에게 감사하며 약초를 들고 돌아왔고 그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진은 대전의 숲을 돌보며 금비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이 큰 가뭄에 휩싸였을 때 성진은 금비가 주었던 씨앗을 심었고 놀랍게도 많은 비가 내려 모든 지역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대전 사람들은 금비와 성진을 기리는 전설을 만들어 전해 내려갔고 대전의 산은 더욱 푸르게 성장하며 무사안이란 나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금빛 여우 금비는 대전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대전의 소중한 전설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인 양구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신비의 숲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숲은 마법의 생명체와 숨겨진 보물이 가득하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민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늘 신비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고 신비의 숲에 대해 듣고 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대해 상상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친구 수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지야, 우리 신비의 숲에 가보자. 거기에 어떤 신비가 숨어 있는지 꼭 알고 싶어. 수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민호의 모험심에 이끌려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두 친구는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신비의 숲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마침내 숲에 도착했을 때 두 친구는 그곳이 단순한 숲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숲은 신비로운 안개로 자욱했고 그 가운데로 빛나는 나비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숲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렴 용감한 아이들아.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보니 그곳에는 푸른 빛을 띠는 작은 요정이 있었습니다. 요정은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정의 안내를 받아 두 친구는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에는 황금색 빛을 내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요정은 말했습니다. 이 연꽃은 바라는 소원을 하나 이뤄주는 힘이 있단다. 하지만 단 하나의 소원만을 말해야 해. 민호와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로의 소원을 존중하기로 하고 결국 민호는 연꽃 앞에 가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항상 행복하고 이 숲이 영원히 아름답길 바랍니다. 소원을 빈 순간 연꽃은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 숲 전체를 감쌌습니다. 두 친구는 일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그들은 마법처럼 아름다워진 숲과 자신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양구의 신비의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보물 같은 장소로 남았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신비로운 모험을 회상하며 평생의 친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양구의 신비의 숲은 여전히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숲속 어딘가에서 작은 요정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깊고 푸른 산림이 펼쳐진 음성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하며 마을 사람들의 깊은 신앙심과 연대감을 표현한다. 옛날 옛적 음성지역은 드넓은 숲과 맑은 호수로 가득 찬 평화로운 장소였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하얀 사슴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슴이 신령의 화신이라 믿으며 그 존재를 소중히 여겼다. 사슴은 홀로 네 발로 뛰어다니며 숲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호수 가장자리에 피인 연꽃들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곤 했다. 어느 날 음성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 강과 호수는 마르고 들판은 갈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의 수확을 걱정했다. 괴롭고 지친 사람들은 그 신령한 사슴에게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만물이 함께 살아가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슴이 마을에 가져다 줄 기적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던 중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슴은 자연의 힘을 빌려 마법처럼 흐르는 신비한 개울을 만들었다. 그 개울은 연꽃으로 가득 찬 호수로 이어졌고 연꽃들은 그 지방의 새로운 생명력을 상징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변화를 발견하고 환호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푸르고 아름다운 연못 위의 연꽃들은 마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했다. 이후로 음성지역은 절대 가뭄에 시달리지 않았고 마을은 나날이 번영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사슴과 연꽃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사슴에게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축하했다. 그 축제는 단순히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응집력과 전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음성의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슴과 연꽃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자연이 준 경의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음성지역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날마다 되새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광주 지역 깊은 산골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낮에는 평범한 시골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다른 이는 음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산 정상에는 별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매달 한 번 모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행자라고 소개하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설들을 수집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미소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의 전설을 듣고 싶다고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별빛 산골의 가장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전설은 아주 오래전 마을의 조상들 중 한 명이 별빛 연못에서 신비로운 존재와 만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연못의 수호자였고 마을에 축복을 내려준 존재였습니다. 수호자는 조상에게 마을을 지키기 위한 지혜와 힘을 주었고 그 이후로 마을은 평화롭게 번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초능력과 같은 다양한 능력 또한 바로 이 수호자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며칠 그 마을에서 지내며 여러 주민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을에 전해진 전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외부에서 오는 불안 요소들로 인해 전설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리던 축제를 통해 전설의 힘을 되살리고 마을을 둘러싼 악한 기운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이를 깊이 이해하고 그의 음악으로 그들 축제에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음악이 연못에 별빛과 함께 어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음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켰고 전설의 힘은 다시금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여행자는 마을을 떠났으나 그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강한 인연이 형성되었습니다.
별빛 산골의 전설은 현재까지도 광주 지역의 오랜 이야기로 전해져 오며 방문한 이들에게도 마치 꿈 같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신라의 아름다운 왕도 경주에는 거대한 7호수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경주의 호수는 신비롭고도 신성한 장소로 그 물은 맑으며 깊은 곳에는 누군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호수 옆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소년 아라기는 그의 구름같이 하얀 털을 가진 개 백이와 늘 함께 다녔다. 아라기는 호수 주변의 숲을 하루 종일 누비며 지내곤 했는데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전설에 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바로 호수 깊은 곳에 용이 잠들어 있으며 그 용은 신라를 어려운 시기에 지켜준다고 하였다. 어느 날 아침 아라기는 백이와 함께 호수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안개 속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거리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 많은 아라기는 조심스럽게 그 빛을 따라갔다. 가까이 가자 물결이 잔잔해지며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 불타오르는 듯한 형상이 나타났다. 용의 비늘이 반짝이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아라기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백이는 갑자기 발장 서더니 아라기에게 경고하려는 듯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수의 수면이 갈라지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아라기는 당황했지만 곧 호기심이 그의 두려움을 이겼다. 물기둥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청록색의 용이 나타났다. 그 용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용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라기에게 말했다. 어린 용사여, 너의 호기심은 나를 깨우는데 부족함이 없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아라기는 용의 목소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이 호수의 수호신이자 신라의 보호자다. 오늘 너에게 비밀을 하나 전해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용의 눈빛은 진지했고 아라기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용은 마을에 있을 큰 홍수와 기근을 예견하며 아라기에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경주에 호수에서 얻은 풍요로움을 공유하고 화합하게 도와야 했다. 아라기는 용의 말을 명심하고 백이와 함께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은 힘을 합쳤다. 서로 각자의 재능과 자원을 공유하며 대비책을 마련했다. 덕분에 큰 홍수와 기근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마을은 더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후로도 아라기는 그 호수를 자주 찾곤 했지만 용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라기는 이 미스테리한 일정을 통해 자연 과교류하는 법과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마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아라기와 백이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경주의 호수를 자주 찾으며 서로의 비밀을 함께 나누며 자라났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경주의 신비로운 호수와 그곳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며 살았다고 한다.